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교수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0.7%, 국가 소멸 징조 대비하고 인구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건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8명에 그치며 인구 위기의 경종을 울리기가 무섭게 저출산의 가속도가 붙은 것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2.1명 이하면 저출산국, 1.3명 이하면 초저출산국으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에 이어서 이미 초저출산국에 진입해 2018년부터 5년 연속 합계 출산율이 1명에도 못 미치는 유일무이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출산율이 0.6명대에 그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도 갈수록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 30일 통계청에 따른다면 6월 출생아 수는 18,615명으로 3개월 연속 2만 명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같은 달 기준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래 대한민국의 존립을 장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2750년에 한국이 인구 소멸로 사라지는 국가 1호가 될 것이라는 해외 석학의 경고를 더는 흘려 들을 수 없습니다. 8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6월 인구 동향에 따른다면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5명이 감소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나타냅니다. 상반기 합계 출산율은 0.76명을 기록했습니다. 2분기 합계 출산율은 통계청이 분기별 합계 출산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전체 2분기 기준 역대 최저입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 4분기에도 합계 출산율이 0.7명을 기록했는데 소수점으로 따지면 올해 2분기가 더 낮아 전체 분기로도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연초에는 높고 연말에는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87명이었는데 4분기에는 0.7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빠르면 3분기에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우리나라는 0.7명대 합계 출산율이 현실화되어서 2020년 세계 최초로 합계 출산율 0.8명대 국가가 된 지 2년 만에 또다시 불명예스러운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인구를 유지하는 수준인 2.1명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세계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낮습니다. 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인 1.59명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일본의 합계 출산율도 1.33명으로 우리나라보다 크게 높습니다. 젊은이가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연간으로 봐도 혼인 건수는 2012년 이후 매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집값, 일자리 등 해묵은 문제가 결혼 인식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의 생각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보다는 자식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일찌감치 예고되어 온 인구 문제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부터 30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 역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십수년째 헛바퀴만 돌고 있습니다. 저출산 해소와 무관한 예산 따기용이나 일시적 보여주기식 사업들이 뒤섞인 백화점식 대책들을 쏟아내느라 인구 위기에 대응할 골든타임의 상당 부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출산율은 특정 부처 장관이 노력한다고 높일 수 있는 게 절대 아닐 것입니다. 주택과 교육 기업을 비롯해서 사회 경제 문화를 어우르는 종합 대책이 나와야지만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도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이 들어가니 개별 부처로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4월 저출산 대책인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을 내놓았고, 일본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난 6월 저출산 대책에 모든 힘을 동원하겠다라고 하면서 예산 30조 원을 퍼붓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올해 3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하면서 과감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으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눈앞에 현실이 된 인구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상을 바꾸어서 정책 대전환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런 면에서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 출산 가구의 아파트를 특별 공급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서 육아 환경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연금 개혁, 이민제도 재정립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 대책을 수립하고 인구 구조 변화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 및 경제 시스템을 설계해야지 됩니다. 청년들이 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추락하는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늦기 전에 머리를 맞대고 국가 존립을 지킬 100년 대계의 출산율 증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출산을 해서 아이를 키워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